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에너 플러스 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요즘 그 새만금의 그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 새만금은 특히나 어떤 이미지 자체가 그 미래 혁명, 혁신, 그리고 4차 산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가 상당히 뛰어난 그런 지역으로 개발에 대한 컨셉이 잡혀져 있다 보니까 이 에너지 부분들도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와 그리고 새만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이제 들어오게 됨으로 해서 새만금에 어떤 파급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땅값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재생에너지란 그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요즘에 그 태양광 산업이 상당히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신에너지 및 그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서 기존의 화학 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 산업,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와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재생에너지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미래를 보게 되면은요, 우리나라 2035년 1차 에너지의 총 에너지의 11%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한다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을 하고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현재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전을 폐지하고 그리고 대체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됨으로 해서 태양광 산업이라든지 지금 전라도 일대에 보면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어떤 국토 면적 중에서 많은 부분들을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현재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번 정권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과 그리고 새만금과 어떻게 하면 연계시킬 수 있는가를 같이 국토부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광 에너지는 태양광 그 발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빛 에너지를 모아서 전기로 바꾸는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태양 전지판을 통해서 빛을 모으게 됩니다. 빛을 모으게 되어서 이제 그러한 그 빛의 에너지를 이제 전기 에너지로 이제 전환시키는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런 전기 에너지가 생겨서 그거 가지고 산업 현장에 쓰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열 에너지는 태양열을 바로 사용하거나 한꺼번에 모아 사용하여 물을 데우는데 주로 가정용 온수 및 현재 난방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풍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풍력 발전은 바람의 힘을 이용하는 것으로 바람이 그 풍차의 날개를 돌리며 날개는 발전기라는 전기 발생 장치에 연결되어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된 전기는 바로 사용하거나 전기를 보내는 전선망을 이용하여 전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지열이 있습니다. 이제 땅의 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땅속의 온도는 사계절 내내 거의 변하지가 않습니다. 겨울에는 땅 위보다 따뜻하고 여름에는 땅 위보다 시원하죠. 이러한 점을 이용해 여름에는 땅속으로부터 시원한 온도를 가져와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따뜻한 온도를 가져와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수력 에너지입니다. 수력 발전은 물의 낙하차를 물이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게 되면은 그게 낙하차라고 하는데 그러한 에너지를 이제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 자, 시설 용량 그 1000kW 이하의 수력 발전을 이제 말하게 되고요. 국내 보급 현황은 82년 이후 정부의 지원으로 현재까지 30여 개 지역에 용량 약 43,000kW에 설치가 되었고 연간 전력 생산량은 약 1억 kW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수열 에너지는 그 해수 이제 표층의 그 열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열을 가지고 열 교환기를 통해서 히트펌프와 함께 적정 열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통해서 이제 농가 등에 쓰여지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해수의 표층의 열을 히트펌프를 이용하여 냉, 난방에 활용하는 기술을 말하겠습니다. 자, 해양 에너지가 있습니다. 해양 에너지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로서 파도가 칠 때 사용할 수 있는 파력 에너지, 바닷속과 바다 표면의 온도차를 이용해서 만드는 온도차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 때 물의 깊이가 달라지는 현상인 조력 에너지 등이 있으며, 이러한 여러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수소 에너지가 있는데요. 이 연료전지, 자, 수소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입니다. 연료전지는 공해와 소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 에너지와 더불어 미래 에너지 장치로 사랑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바이오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에너지는 살아있는 생물체로부터 생겨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무를 사용해 땔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식물에서 기름을 추출해 액체 연료로 만드는 등 동식물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자연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폐기물 에너지가 있는데요. 사용하고 못쓰게 되어버리는 제품이나 쓰레기 등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에너지 함량이 높은 폐기물을 여러 가지 기술에 의해 연료로 만들거나 소각화 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못쓰는 물건들을 다시 이용함으로 폐기물도 처리할 수 있고 에너지도 얻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도표에서 보는 것 같이 신재생에너지 국내 보급 현황인데요. 일단은 이제 2004년부터 2013년도까지 자료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국내 보급 현황을 보게 되면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는 3.52% 현재 공급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총 발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는 3.86% 현재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자료는 2013년도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이후로도 많은 부분들의 어떤 신재생에너지가 보급이 됨으로 해서 1차 에너지 뿐만 아니라 총 발전량 대비 많은 부분들을 현재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이 보급 현황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현황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그 산업 육성 의지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기반이 구축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형태로는 정부가 지원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고 중소기업 참여와 상업과 대기업이 참여하는 가운데 산업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 대비 2012년도 제조업체 수를 보게 되면 한 2배 정도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007년 대비 12년에 이제 매출액 현황을 보게 되면 이 매출액이 한 5배 이상의 어떤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조업체라든지 지금 2배, 그 다음 고용 인원이 3.3배, 매출액은 5.3배, 수출액은 그 다음 4배 정도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2012년도까지 자료인데 그 이후에도 엄청난 확장 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제조업체 기준 현황을 보게 되면 6가지 에너지원,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연료, 전지, 태양열, 지열 이 제조업체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이제 새만금에 대한 부분들, 자, 이제까지는 재생에너지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신재생에너지가 우리 산업에 어떤 현재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산업이 얼마나 확장성이 되어가고 있느냐 그 부분들이, 그리고 이런 산업에 있어서 얼마만큼 이제 포지션을 찾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이제 새만금에 대해서 조금 더 압축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새만금이라고 하는 컨셉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새만금은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입니다. 그리고 미래형 도시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정말 대단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가치보다는 어떤 미래의 가치가 훨씬 더 뛰어난 그런 곳으로 여러분들이 새만금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말이 계속 오가고 있는데요. 물론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어떤 새만금 전반적으로 해서 뭐 신재생에너지가 산업 클러스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면적의 일부분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 새만금의 허파 역할, 새만금의 심장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함께 그리고 이러한 새만금의 어떤 발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현재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이제 후보지가 한 5군데 정도 이제 후보지가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물론 이 후보지 중에서 뭐 최종적으로는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 정치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새만금 어떤 발전 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일단은 이렇게 5개 후보지로 거론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 후 한 달이 지난 2017년도 6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려원전 1호기 연구 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후 탈원전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이와 함께 원전이 책임지던 전력 공급을 충당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가동률은 기존 대비 50%로 떨어진 반면에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한 2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재단 그 공식 블로그에서 함조한 기사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는 일자리 창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고용 창출 효과가 상당하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태양광이 원자력의 2배이며 에너지 공기업, 민간기업 고용 확대에 적극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 에너지 신산업이 일자리 창출 핵심 동력으로 현재 부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태양광과 풍력 등 에너지 분야가 고용 확대의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산업통상부 자료에 보면은요, 지난달 전기 자율주행차, 에너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IoT, 가전, 바이오 헬스 등 5개 신산업 분야에서 최대 160조 원 투자로 인해서 5년간 약 20만 개, 그리고 올해만 약 2만 7천 개 일자리가 창출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골자로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는 투자액 44조 8천억 원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오히려 무려 14만 9,200명으로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정부가 그 에너지 분야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제 고용 창출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료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런 신재생에너지 사업, 특히 태양광, 풍력 이런 산업 기반 시설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와 맞물려서 현재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런 어떤 핵심 정책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재생에너지가 일자리 창출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은 이미 지난 대선 때부터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신재생에너지 4만 6천 명, 에너지 신사업 2만 8천 명, 원전 해체 산업 3,500명 등 총 7만 7천 개의 질 높은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국내 신재생에너지 고용시장 규모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전망이 밝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통계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 기업과 고용인원은 2007년 100여 곳, 3,532명, 2017년도 473곳, 16,177명으로 가파르게 현재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고용 창출에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고, 전 세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종사자는 2016년도 982만 명에서 지난해 1024만 명으로 1년 만에 무려 5.3%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 산업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기여도 가장 높은데요. 미국 원자력 에너지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 산업은 지난해 전 세계 337만 명 정도 고용이 되었고, 신재생에너지 전원별 고용 현황 중 가장 높은 32.5%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MW 전력 생산으로 창출되는 고용 효과를 보게 되면 가스 발전은 50명, 석탄 화력은 190명, 원자력은 500명인데 비해서 태양광은 원자력의 2배가 넘는 무려 106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과 로봇, 스마트 자동화로 일자리 감소가 촉발되는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은 무한한 태양을 연료로 쓰면서 지속적인 전력 생산과 설치, 시스템 관리가 가능해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도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춰 신재생에너지 고용 창출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에너지 밸리 사업으로 8,000명 일자리 창출, 2020년 누적 고용 창출 3만 명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한전은 본사를 나주로 이전한 후 이듬해인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 나섰습니다. 이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장치, 전기자동차 등 에너지 신산업 기업과 연구소가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와 혁신산업단지, 광주 첨단산업단지 등으로 몰리고 있으며 한전에 따르면 이달 기준 310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었고 누적 투자 금액은 1조 2678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국 남동발전은 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공략하고 있는데 영농형 태양광 10기가와트를 설치하면 일자리가 약 54,000개 일자리가 창출하는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엄청 대단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 태양광 발전 기업인 하나큐셀도 고용 인원을 대폭 확충하였고 올 초 하나큐셀은 세계 최대 태양전지 공장인 진천 사업소 고용 인력을 1,500명에서 2,000명으로 늘렸습니다. 주목할 점은 임직원 평균 연령이 26세라는 것입니다. 전체 고용 인력 중 73%가 만 30세 미만 청년층이며 현지 지역 청년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청년 일자리가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G20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이제 꼴찌라고 하는데요. 이런 태양광 산업이 이 산업 전반으로 그리고 우리나라 전반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틀로 자리매김을 한다라고 하면 상당한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와 새만금 개발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이제 부합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산업 강화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유치가 가속되면서 새만금 배후 지역의 고용인력 증가가 상당히 기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인력 증가에 따른 거주 수요 증가로 배후 도시 지역의 개발 촉진이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모로 인구가 많이 집중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만금의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새만금의 허파와 새만금의 심장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양광 산업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통해서 고용 창출 효과가 극대화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인구 유입이 상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또 기업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다음 에너지를 좀 더 싸게 공급을 받는다라고 하면 비용 효과 면에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새만금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보다도 높은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새만금은 날로 발전할 수가 있겠고, 어떻게 보면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또 하나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새만금은 여러가지 개발 호재가 많이 있는 동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서 1, 2, 3축, 남부 1, 2, 3축에 따라서 SOC 도로망들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철도망도 현재 새롭게 신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한중 경제 협력이 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새만금에 대한 개발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가장 핵심 거점 지역이 바로
이 새만금을 둘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바로 새만금이 바로 핵심 거점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아리울이라고 하는 국제도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올해 말쯤 되면은 이제 지역이 선점이 될 것이고, 이런 새만금 신공항이 지역이 선점이 되면 2023년도 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새만금이 공항이 개항이 될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항만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신항만은 현재는 새만금에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작은 수준으로 시작을 하지만, 새만금 신항만이 들어오고 있는 이 물의 깊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점점점 확장을 시켜서 대한민국 최고의 신항만으로 자리매김이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새만금은 바로 미래형 도시,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발돋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어떤 미래가치가 되는 것이고, 이런 미래가치를 통해서 당연히 새만금 그 주변 지역, 특히 부안이라든지 김제, 군산 일대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런 지역 주변으로 해서 집가 상승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스마트한 투자가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한 투자가 대세입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